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 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미국의 CPI 경계감 속에서 오늘 양시장의 동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투시마카로 내 종목도 조금씩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화요일밖에 되진 않았는데 시장의 컨디션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좀 더 현명하게 내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이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보셔서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또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정답을 맞추신 분들, 히든 공략주의 기업명을 맞추시면 선물도 쏟아집니다. 많이 기업명도 맞춰보시고요. 종목 상담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CPI 발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키워드 준비했고요. 그 다음으로 특징주로는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세 번째로는 엔터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PI 경계감 속에 있는 시장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피는 2,600선이 깨지면서 오늘 약보합권, 코스닥은 900선이 붕괴된 채 1%대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그리고 현물 시장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졌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중장기 물가 하락 기조를 감안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 경기 참속이 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슈퍼컴퓨터의 긍정 전망으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안에 여기 자율주행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KEC 1%대 보여주고 있고요. CTL 모빌리티도 오름세. 안에서 카메라 모듈 살펴보시면 카메라 모듈도 역시나 좀 오름세가 나타난 종목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테슬라 관련주가 이렇게 지금 섹터로 묶여 있는데 강한 종목들은 확실히 강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역시 좀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최근 조정이 투심이 좀 위축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좀 하락의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웬일로 오랜만에 이렇게 방긋 웃나 싶으실 텐데요. 하반기가 되면 이제 콘서트도 있고요. 또 이제 엔터주들 안에서는 새로운 또 신규 그룹들이 대거 포진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컴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SM에서는 NCT 127이 이제 또 정규 5집 컴백 일정이 다가오면서 주가에 선반영되는 움직임으로 오늘 2% 강세를 보여줬고요. 하이브는 BTS에서 뷔가 또 싱글 앨범을 내게 되면서 흐름 좋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올 신규 하반기에 베이비 몬스터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마찬가지 JYP 엔터 역시도 관련해서 새로운 또 그룹주들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 엔터주들 하반기에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둬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을 마치고 개별적인 공시를 했던 종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B2N인데요. 장 마감 후에 운영자금 확보 등으로 인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확보했다,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B2N이 거의 10%대까지 껑충 뛰어올랐고요. 이원 컴포텍 같은 경우에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채무 상환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같은 3자 배정 유상증자지만
하지만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오늘 거의 5%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들을 점검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는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제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갔나 또 한 줄로 좀 얘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의 좀 한마디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보험 없이 가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입니다. 혹시 네. 보험은 언제 드시나요? 보험이요? 네. 저희 뭐 태아보험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쵸. 저는 또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보험을 다시 재편했습니다. 사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할 네. 때 들어야지 좋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위험하기 직전에 드는 게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럼 시장에서 있는 보험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과연 인버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상 그렇게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채워넣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해보면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없이 가는 시장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우리의 보험 설계사 제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종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 네. 같은 이슈는 무엇인가? 그럼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봐야지 보험인가? 여기에 대한 또 우리 궁금증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가져왔던 이제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체크하게 되면은 네. 딱 이 한 줄 요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신형 아이폰 이벤트 그리고 슬러시 치고 8월 CPI를 주목해라입니다. 자, 전날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자면 테슬라가 구원투수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고요. 그쵸.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유리하게 볼 것은 애플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는데 그 출시됐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 정도 잡힐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네. 그다음에 CPI 지금 이제 8월달 CPI가 특히나 헤드라인 CPI 자체가 되게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CPI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아이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되려는지 혹은 다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오자마자 말씀드렸던 지표 같은 경우에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 동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요거가 결국엔 지금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때 제가 올 초 들어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인 자금 자체가 에너지 섹터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테크 주에 대한 매수 네.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갭이 에너지 크다. 섹터들은 줄곧 하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테크 섹터들은 줄곧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테크 주식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불간의 괴리율을 좁히지 않을까라는 네. 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의 보험은 에너지 섹터라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지금 8월달 CPI, 8월달 CPI라고 하는데 이 CPI에 대한 예상치를 좀 우리가 뽑게 알아야죠. 된다라면은 8월달 예상치 CPI 지치가
이거 빨간 색깔 네모칸 치는 거 보게 되면 여기 예측 0.6%입니다. 이게 네. MOM 기준인데 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 0.6에다가 11을 곱하게 되잖아요. 그럼 7.2가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의 CPI 자체가 네. 5%대, 6%대, 많으면 4%대까지 오면서 네. 이제 더 이상 CPI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 존재했었지만 네네. 지금 예상치가 0.6이라는 소리는 요게 결국엔 시장에서 야 다시 또 CPI가 올라가? 그러면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CPI가 어떤 품목들이 과연 많이 잡혀 있길래 이렇게 예상치가 높게 잡혔을까 보게 된다면은 지금 CPI를 우리 품목들을 쫙 살펴봤었을 때 결국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음식, 주거비, 에너지입니다. 그쵸. 그러면 주거비도 여기서 많네요. 지금 8월달 CPI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가 얼마큼 올라갔길래 이렇게 지금 우려스러워하는 건가? 요걸 제가 또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WTI 차트를 여러분 선물 차트를 좀 보게 될 경우에 보통 지금 이런 박스권을 그렸었거든요. 네. 이 빨간 색깔 선상에서 왔다 갔다 83불 정도에서 보통에는 76불 정도까지 박스권을 그렸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쵸. 강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다시 또 90불대까지 지금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건데 과거에 약 1년 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그렸던 이유는 미국이 비축률을 풀겠다. 미국에서 원래 비축률을 좀 풀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원유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공급 요인을 조절하겠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거가 여러분들이 아마 못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비축류 관련된 겁니다. 미국의 비축류 보유량 관련된 건데 보유량 그렇죠. 지표군요. 과거에 대비해서 비축량을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존에 보유해야 되는 이제 최소치로 보여야 되는 양 정도 수준인데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비축류가 쭉 하락했죠. 그러네요. 하락하면서 유가에서 감산하는 치를 미국이 메꿔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디까지 내렸습니까? 원래 거의 기존에 0.76, 보유해야 되는 그쵸? 양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네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비축률을 더 이상 풀지 못하다 보니 전에 있었던 차트를 WTI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네. 시장 자체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축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다음 차트를 다음 거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게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이 검은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WTI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달러 인덱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에는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은 상품 선물들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간의 역의 관계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근의 같이 움직임을 가요. 보면은 같이 가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 왜 그런 같이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원래는 미국이 과거에는 원유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였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원자재 수출 국가로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달러랑 지금 같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좀 이해하셔야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달러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를 우리가 이번 주 안에 증시를 보게 됐을 때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뭡니까? 유가? ECB에서 네.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는데 네. ECB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많이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제가 또 누굽니까? 여기 이름 적혀 있듯이 매크로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탑다운 형식을 보기 때문에 ECB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소리는 지금 ECB가 여러분들 물가 잡혔나요? 안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ECB의 물가는 지금 고공도로 높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조차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동결한다니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금리를 동결할까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달러가 더욱더 강세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은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보험은 단연코 유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기존의 테크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크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유 주가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보험을 우리가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시장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보다가 기사를 보니까 네. 그래서 뭘 봐야 되나 했더니 여러분들 유가라고. 맞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도주랑 유망주 살펴볼 텐데 네. 주도주는 그럼 단연코
그쵸. 유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를 딱 집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통 제가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테마주 상에서 대장주였던 흥구석유가 네.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2등주 섹터였던 유망주 섹터가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다. 종가 근처 기준 봤었을 때 2시 이후로부터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내일 모레 있을 이제 CPI 관련돼 가지고 우려 속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좀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들이 특이하죠? 차트를 봤었을 때 네. 주의 봐야 되는 거는 9월 한 달 동안에 지금 9월 1일 딱 되자마자 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고가가 58%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른 종목들, 특히나 9월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랑 그쵸. AI 섹터인데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는 한 번밖에 상승한 거 없이 지금 현재 13일 동안에 계속 하락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거와 역계 관계가 되어지는 게 유가 섹터라는 겁니다. 2차 전지는 하락하고 있고 에너지 섹터가 상승하고 있는 거. 제가 아까 첫 번째 자료에서 봤듯이 테크 종목들과 에너지 섹터들의 괴리를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거 되게 위험한 차트 아닙니까? 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그렇다는 것은 2차 전지랑 반도체 섹터, AI, 로봇 섹터들이 하락하게 되면 될수록 에너지 섹터에 대한 자금 유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연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음봉 맞고 빠지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이 유가 관련된 섹터들은 오늘 장 마감까지도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이 상승 자체가 다른 이타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장주로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목들, 한국석유를 좀 더 보게 된다라면은 패턴을 좀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한국석유에 패턴이죠? 대한 패턴을 좀 우리가 생각해봤었을 때 한국석유에 대한 패턴 자체가 현재 지금 주봉상의 패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한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한국석유에 대한 패턴, 자, 보시게 된다라면은, 자, 보통의 제가 종목에 대한 패턴을 많이 연구했었는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하락한 폭. 자, 지금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게 된다라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한 거가 자체가 한국석유가 67%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인 추가 반등이 150% 정도 났습니다. 네. 1차 첫 번째로는 400%가 반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60% 정도의 하락분, 그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분 자체가 다시 또 150%. 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66% 정도 하락분 이후로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간의 패턴 자체가 현재 지금 보통 고점 대비 66%.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많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저는 어지럽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변동성이 네. 글로벌적으로 자금 유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보험도 몸이 건강해지면은 해지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보험이 위험했을 때, 시장이 좀 더 위험했을 때 당장에 보험 가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되면은 빠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지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장이 위험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의 편입과 편출을 우리가 하면서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탑다운 형식의 투자를 우리가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항상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제프 전문가님과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 시장의 이 기사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제프 전문가님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QR코드 지금 갖다 대주시면 돼요. 그리고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종목 상담 이 안에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히든 공략주 힌트 드릴 거예요. 정답 맞추시면 저희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무료 방송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되나요? 사실 무료 방송의 주제는 또 제가 매크로 투자다 보니까 CPI에 대해서 안 말할 수가 없겠죠. 안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폭넓게 이해한다 했었을 때 지금 현재 CPI의 반등에 대해서 CPI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준비를 우리가 거쳐야지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야지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히든 공략주 첫 번째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봐야 됐던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멘트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진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쉽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히든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 보험이다 섹터.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고유가의 수혜 중앙에 놓인 종목이다. 정중앙에 놓인 종목이고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힌트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중앙에 놓인 종목이에요. 유가 네. 섹터. 그 종목명 아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